저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 최대 쇼핑 시즌을 즐길 수 있는 게 제 소원인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대비해서 IT주에 특히나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우리는 낯설거든요. 네. 우리나라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네. 그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라고 하는데 물건을 반값에 사기 위해서 막 새벽부터 줄을 엄청나게 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가전제품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이제 IT라고 하는데, 가전제품을 사려면 고가잖아요. 고가기 때문에 반값에 산다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기다리고, 또 그로 인해서 한 해의 소비가 얼만큼 이제 증가가 되느냐, 또 어찌 보면 재고도 소진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어떤 기준보다는 우리는 뭐 명절 또 연말 연시 이런 어떤 효과일 뿐이지, 미증시가 내일이 이제 모레가 휴장이죠. 모레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휴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그렇게 크게 시장이 어떻게 하락할 것이다 이런 건 좀 약하다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 시장의 흐름도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죠. 상승 추세,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아주 답답한 그런 구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얘기는 비추세야. 방향이 없어서 뭔가 어디론가 방향을 막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 구간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전기 전자 업종이 많이 산다. 가전제품을 많이 산다 하면은 결국 우리가 요즘에 가장 선호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갈 것이고, 그로 인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관련 업종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동반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내년, 그러니까 이 현재 시장 자체가 오늘 하루의 흐름을 봤을 때도 오늘 뭐 그리스 악재 때문에 장중에 급락을 하더라고요. 이 그리스 악재 정말 지겹습니다. 2년 동안 나왔었던 얘기예요. 그리스의 그러니까 지원하는 자금이 좀 줄어든다. 이런 것 때문에 악재가 나왔는데, 사실 악재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 뭐 때문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악재이지만, 밝혀져 있는 악재는 악재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크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는 서서히 그래도 단기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 시점에 좀 돌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IT주의 랠리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투자자분들이 투자 전략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11월 21일 오늘의 장 마감 시황을 통해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유럽과 관련된 그리스에 대한 자금 지원 합의가 지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하락 반전됐습니다. 6포인트 넘게 떨어졌고요. 1884포인트 오늘의 종가입니다. 코스닥 역시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또다시 밀렸습니다. 4포인트의 하락으로 492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구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막판까지 매수 규모를 키워갔는데요. 전체적으로 1,300억 원 상당의 사자세입니다. 이틀 연속 매수고, 특히나 IT를 집중적으로 대거 샀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기관 쪽은 570억 원 정도의 매도, 개인 역시 기관과 함께 1,0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구체적인 마감 시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독주입니다. 대체적인 많은 대형주가 음봉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 넘게 올랐습니다. 종가상으로 138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보합권에서 마감, 또 SK하이닉스나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KB금융, 또 LG디스플레이 등이 각각 1에서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시총 20위권 내에서는 삼성전자 홀로 독주를 보였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KTNG가 4% 이상 급등했다는 점, 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활발했다는 점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철강주가 2% 이상 떨어진 가운데 대표주 포스코를 선두로 많은 대형주가 밀렸습니다. 의약품이나 증권, 통신,
기계, 화학, 건설 등 민감주를 포함해서 일부 방어주까지 하락세에 동참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률 자체는 제한적이었지만 상당히 탄력이 부재했던 종목도 많았습니다. 음식료와 IT, 운수창고, 유통주만이 오늘 장에서 선방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오늘 0.7% 올랐고요. 전기전자와 운수창고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인 끝에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긴축 시한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환율 반등의 주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박재환 장관의 발언은 어제 신재윤 차관 발언의 내용을 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신 차관의 발언으로 대규모 달러 매도가 유도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서울 외환시장이 개장되기 이전부터 박재환 장관은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당국에 대한 경계심의 수요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원달러 환율의 강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082원 20전에 장을 출발한 이후에 1084원 40전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다시 하락 압력을 받았고 어제 종가 대비 1원이 하락한 1082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21일 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11월 21일 장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업종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여서 그런지 IT주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반등이 네네. 우리가 이제 미리 한 17포인트 올라왔고 그 다음날에 미국이 한 200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증시가 너무 갭을 하면 우린 당연히 갭상승을 해요. 네. 갭상승을 하면은 이게 상승장이 아니라 약세장이기 때문에 바로 매물이 나와서 음봉 마감을 하게 되는 거는 당연지사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제하고 어제하고 이틀 동안의 상승폭을 보면은 미장이 이 상승한 거에 비해 조금 작다라는 건 느껴져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경기 그 부양을 한다라는 얘기 이후로 계속 상승이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장 끝나고 한 1% 이상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거는 바닥을 아직 잡지 못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네네. 보여줬고 기관들이 주식을 산 게 1900을 깰 때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어느 정도 방어성 매수,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비롯한 네. 방어성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는데 오늘 시장을 대하는 사람들은 답답했다. 답답하다. 아직도 바닥이 아니네. 도대체 언제 바닥이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장중에 그리스 문제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해서 어찌 보면 바닥이다라는 거가 느껴졌을 때 가장 불안할 때예요. 네. 불안한 진폭이 나오고 또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뭔가 흥분을 해서 또 거기서도 어떤 흔들림이 심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알고 있는 뉴스 때문에 흔들리는 걸 보니까 개인들이 결국엔 다 털리는구나. 다 개인들이 이 침체 국면에서 주식을 손절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런 거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하지 않고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여줘서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매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손실이 아닌 정말 수익을 얻으려면 도대체 어떤 국면에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수익을 보는 장은 어쨌든 시장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배열이 되는 장이 좋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배열이 되고 장이 무르익어도 수익을 못 보는 이유는 꼭대기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네. 그냥 내려오는데 마냥 방치. 그래서 마이너스 30% 40%가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30% 40%가 하락을 하면 물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거야. 돈도 없고 자금이 있어도 그 종목이 분명히 다시 움직이거나 가격이 싸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못 타. 네. 오히려 종목만 늘려요. 또 막 추천주만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실패를 계속하는 게 시청자들이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 초보자는 아예 백지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더 이해가 쉽고 네.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자기 고집이 좀 꺾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얘기는 최소한 내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주가가 깨고 내려가더라. 네. 종합지수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확 줄여야겠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되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치고 강하게 올라가더라. 아, 주식 비중을 이제부터 내가 서서히 늘려가야겠다. 이거 딱 하나만 가지고도 있어도 되는데 그게 없이 오로지 그냥 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그러잖아요. 오로지 나무만 보고 막 이러니까 내 종목만 갖고 얽매여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어떤 그 자기의 투자의 그 잣대가 없기 때문에 네.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라고 하는데 나무만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 투자 전략에 앞서서 이런 충고를 해주셨는데 이와 같이 이제 종목을 다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들어봤으니까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주식 천왕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화약품,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6,25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마이너스 5%시 자동 손절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휴맥스는 비중 20%고요. 매수가는 1,300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현금 비중 80% 보유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종목 KCS입니다.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3,100원에서 3,200원, 목표가는 1차는 4,000원, 2차는 5,000원, 손절가는 종가 대비 마이너스 5%시 손절 처리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금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 비중은 20%네요.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 BNG 스틸,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NPK입니다. 20% 비중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530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하셨네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액토즈 소프트, 비중은 20%, 매수가는 38,5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8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로만손, 비중은 20%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1,700원, 목표가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ENM,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MK전자입니다.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LG전자,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73,000원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원에서 88,000원 상향 조절,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좀 불안한 장세라 그런지 이제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이 5종목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이컴포넌트, 현대 BNG 스틸, NPK, 액토즈소프트, 로만손 있네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컴포넌트인데요. 이 종목 어떤 포인트로 지금 투자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 그동안의 기업적인 분석은 이미 다 나가 있죠. 네. 뭐 전문가분들마다 나름대로 그 종목을 추천을 할 때 어떤 이제 이유를 사유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종목을 다 개미허리로 한번 잘라드려 보겠습니다. 네. 왜 개미허리가 중요한지. 자, 아이컴포넌트 하면은 플렉시블 관련주다라고 해서 최근에 뭐 하이셀, 그러니까 가격이 싼 종목은 잘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비싼 애들은 좀 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이컴포넌트는 고점이 최근 기준으로 고점이 11,000원, 11,500원대에 있고 저점이 7,950원입니다. 제가 개미열이라는 건 손익분기점을 얘기하죠. 요거는 화면 보실까요? 예, 모니터를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개미열이가 위 고점하고 저점하고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갖다 잘라주면 여기입니다, 여기. 네네, 맞습니다. 개미열이가. 여기가 개미열이가 중심값이 되기 때문에 이 개미열이 축을 가지고 주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최근에 움직인 기준으로 따진다면 여기를 갖다 이렇게 잘라주고 최근의 기준으로 저건 아까 큰 그림을 해드렸잖아요. 여기 그림을 해드리고 여기 저점을 해드리면 개미열이는 누가 봐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종목은 제가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매집이 진행형이니까 사라. 왜? 장대 양봉이 들어와 놓고 그 다음날 차익실현 매물이 나갔는데 매물이 나간 이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 때문에 계속 횡보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매물이 소화가 되면 올라오고 있는 이 이동평균선 21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21선에 주가가 부딪히면 치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수로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개미어리가 뭐고 개미어리를 통해서 매집하는 종목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종목 현대비엔지는 네. 좀 더 이렇게 처져 있죠. 네. 철강주가 이 원자재 관련주 철강주가 계속 이런 문제가 좀 있구나 이런 고민은 하는데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해드렸어요. 여기 이 하단봉 이 장대 양봉 여기만 한번 보자. 그리고 문제는 거래량이 나왔다면 문제가 돼요. 거래량이 이 내려갔었을 때 거래량이 이만큼 솟았다면 그거는 그동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팔은 거고 악성 매물이 되게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이 고점과 저점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미어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물량을 여기서 계속 받고 있는데 이거는 큰 그림이잖아요. 앞에서 아이 컴포넌트 해드렸던 것처럼 작은 그림으로 가면 여기 저점 여기 이거 분명하게 개미어리는 깨졌어요. 개미어리를 깨져 있으니까 더딘 거야. 이 중간을 와야 되는데 더딘데 이게 쏟아졌었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세 영향도 있고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이렇게 도찌 이렇게 만들다가 안 되겠으니까 오늘 팔은 거는 이 최근 요 며칠 동안 들어온 사람이 갖다 팔은 거거든요. 지루하고 왠지 더 남들 거는 가고 내 거는 안 가는 것 같은 생각에 팔아버리는데 결국에는 여기 들어왔었던 매수세는 빠져나가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돌아서거나 또는 뭐 철강주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은 가벼워서 개인들 물량을 소화를 하면 이 앞전에도 보세요. 찔끔찔끔 버티다가 쭉 빠져나오고 한 번에 쭉 끌어올리잖아요. 또 쭉 이렇게 쭉 흐르다가 한 번에 끌어올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쭉 흐르다가 한 번에 끌어올리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 주식은 한 6개월 정도 매집이 됐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엔지 스틸 같은 경우는 더디기는 한데 워낙 기업의 PBR 우리 연말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가격이 싸다. PBR이 지금 뭐 1점 몇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걸 본다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조금만 살아나면 이런 종목은 바로 추천한다. 이런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투자 전략도 그대로 가져가시나요? 네, 그대로 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종목 점검해 주시죠. MPK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MPK가 안 가면 바꿔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나오는 날인 걸 아나 봐요. 오늘 이게 1,500원대 기준으로 거래가 없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없고 이제 개인들이 들어가서 지치니까 갖다 던져버렸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1,425원부터 종가를까지 끌어올리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월봉을 놓고 봐도 이렇게 월봉 상태가 2012년도에 저점, 2012년도 중반에 고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월봉에 지금 저는 월봉에서 정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월봉에서 표를 만들어줍니다. 나 이거 크게 갈 거야. 아니면 나는 계속 팔아. 계속 팔아야 돼. 반등을 이용해서 니네들 안 빠져나가면 계속 고생할 거다. 이런 게 월봉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이 월봉을 보시면 20개월 선이 노란 선이고요. 20개월이면 1년 8개월입니다. 그죠? 1년 8개월입니다. 20개월 선이 노란 선이고 5개월 선이 여기에 있고 10개월 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도 1,500원 밑으로 가니까 확 쳐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월봉은 한 달이 만들어진 이 캔들이거든요. 이 한 달이 그럼 평균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수렴이 되고 있어서 이런 얘기 너무 기대감을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건 분명히 움직일 주식이다. 그래서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박이 한번 나오면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월봉에서 주가 이동 평균선이 모아지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OCI 같은 경우. 저 OCI 어떻게 하냐. 이 OCI 월봉 한번 보세요. 자, 월봉을 보시면 OCI가 65만 7천 원을 갖다가 크게 하락을 하죠.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보셨던 이 20개월, 1년 8개월 선이 여기서 우하향으로 5개월 선이 내려오고 10개월 선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같이 내려오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만일에 요런 상태가 되기 지금 우리 누구지 조금 전에 MPK 봤던 것처럼요. 요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와 버리는데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여기를 모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지금의 OCI 같은 경우는 밑으로 확장형이라고요. 그래서 월봉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단타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물리면 물리는 대로 고생을 하고 뭔가 변화가 크게 나오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하시면 아, 월봉을 이래서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또 MPK를 왜 더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 편입된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이 종목 또한 어떤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게임주들이 NC소프트가 급락하고 나서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최근 들어 좀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NC소프트도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왔고 또 어제 오늘 보니까 조이맥스 이런 종목군들도 또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는데 자, 잘 보세요. 조이맥스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주고 그죠? 네. NC소프트는 같은 게임으로 봤을 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바닥인지 아닌지 잘 몰라. 어디가 하락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액토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벌써 얼굴 관상이 다르죠? 네. 다른 애들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는 여기서 멈춰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여기 앞에 걸려있는 매물들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조이맥스니 NC소프트니 이런 애들이 반등을 뭔가 방향을 잡고 올라오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 매물이 다른 것보다 적으니까 올라가는 게 더 수월하죠. 그래서 얘도 자꾸 얘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앞에 요 개미 머리, 개미 다리, 개미 허리 가운데로 수렴하는 모습. 개미 허리 이런 상태가 되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장이 그렇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다는 얘기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주인은 곧 매수 세력, 매수를 들어왔었던 큰 힘이 안 뻗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 또한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그럼 마지막 종목입니다. 로만손인데요. 이 종목도 지난주에 편입이 됐죠.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종목이고 또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또 어떤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개미허리 그 시점인가요? 이 로만손은 우리 조금 전에 본 월봉을 봤을 때 자, 이거 월봉 한번 보세요. 네. 다른 종목군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아까 우리 OCI랑은 너무 다르죠? 전혀 반대. 완전 반대죠. 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됐었나 한번 보세요. 항상 주가라는 건 과거의 움직임을 봐야 돼. 올라가기 전에도 얘도 마찬가지였어. 이게 탄력이 붙고 모멘텀이 생기고 뭐 이래저래 가서 얘기가 많이 붙어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월봉에 지난 달에 윗꼬리가 있지만 이번 달에 하락을 하고자 하는 음봉은 없죠. 지금 이제 월 후반이 되고 있는데 월 초반하고 지금 비슷해. 그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일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합니다. 자, 일봉이라고 가정하면 주가가 올라가다 윗꼬리가 긴 캔들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바닥에서 올라왔다면 매집이 되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는 이익 실현을 한 매도자가 나온 거예요. 분명한 건. 자, 매도자가 나왔는데 매도자가 나왔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털었다. 세력이 다 털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매도자가 나오고 이게 여기서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이 10,000원을 깼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익 실현자는 나왔어요. 분명한 건. 그러나 나왔지만 다 나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 나간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시 한번 여기까지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신규 매수자가 들어왔었다면 더 좀 숨고르기 예를 들어 10월 달에 윗꼬리가 길어서 우리 일봉으로 따진다면 윗꼬리가 길고 이렇게 망치가 나왔다면 이 윗꼬리가 몸통에 비해서 2배다라고 한다면 보통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쉽니다.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일주일이나 2박 3일 정도 쉰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고 한 달이 쉬고 있고 다음 달도 요 안에서 숨고르기 할 수 있겠죠. 그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주식이 털고 나갔다면 세력이 다 털고 나갔다면 급락을 할 것이고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손바뀜을 갈 텐데 사실 제가 우리 그 생방송 회원들한테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시간 대응이 됩니다. 제가 11,500원에도 사고 11,000원을 깼을 때도 사라. 이날 딱 개미열이 왔을 때 무조건 사라. 제가 사라라고 얘기한 후에 그날 쭉 올라갔었거든요.
팔아라 했는데 12,500원에서 한번 접어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12,550원에 한번 팔게 했어요. 이거는 우리는 다시 재공략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잖아. 샀다 팔았다. 네. 이 높낮이가 보이는데 오로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생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실시간 네. 장점이기 때문에 12,550원에는 한번 팔았는데 다시 기다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림목을 기다린다면 저건 또 공략할 시점이 나온다. 한 종목을 사서 팔았다라고 잊어버리면 결국 나중에 내가 그때 그거 매매했는데 더 갖고 있었으면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늘 꺼진 불도 다시 봐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종목은 주가도 이탈도 없고 정말 개미열이 철저히 지키고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월봉상에서 조정이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또 추가 상승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마찬가지로 보유, 유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매수 추천드렸었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현재 보유 유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5종목 다 굉장히 알찹니다. 네. 기대되는 종목들인데 이 5개의 종목에 대해서 점검 마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종목 분석이 끝났으니 내일장 투자 전략을 또 자세히 해주셔야죠. 일단은 시장이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네. 것이냐 또 이제 11월 중순이 됐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월봉 한번 갑시다. 네. 자, 월봉을 가면 만약에 이 월봉이 일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반등을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시도를 하는 이런 네.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봉이 삼각 수렴형이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 패턴이라는 거는 삼각 수렴, N자, W자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 틀에다가 주가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월봉은 지금 삼각 수렴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락보다 자 삼각 수렴이라는 거는 깃발형 패턴에 가깝기 때문에 네네. 방향을 잡는 거예요. 위로도 한번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도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밑으로 크게 빠지려면 뭐가 돼? 지금보다 더 큰 악재가 나와야 되고 누군가가 어떤 강력한 매도 수치가 나와야 되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연말이라는 거가 다음 달에 이제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배당 시즌에 급락하면 다 배당 받죠. 차라리 배당 받는 게 나으니까. 네. 또 코스피 지수는 연말에 또 배당 낙도 하기 때문에 권리 낙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겨냥해 봤을 때 또 일정하게 밑꼬리가 계속 과거에도 이렇게 달려 있는 네. 걸 보면은 요 기준으로 이렇게 네. 보면 저점은 다 나온 게 아닌가. 일단 가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가바닥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매도를 하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오늘 제가 종목에는 안 드렸지만 네. 오늘 보니까 장중에도 삼성테크인 같은 거 다 움직임을 폼을 잡았더라고요. 갔다가 그리스 악재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그런 것들. 아, 또 자동차 업종에서 본주보다 이건 이제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본 완성차보다 완성차 부품주들 뭐 SL, 성우하이텍 벌써 바닥에 장대봉을 쫙쫙 뽑아줬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그냥 연말을 겨냥해서 갖고 가셔도 수익이고 네. 짧게 보셔도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두려움에 떨지 말자. 오히려 지금 뭐 어떤 흔들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면 그거는 매수의 기회로 접근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보님과는 다음 주 수요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치맵 대박 공략주 수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성대 대표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